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부사제공법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언제는 좀 복잡하게 막 절전한 줄 많이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마무리하는 분위기니까요. 자,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거기 제목이 형용사 부사수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형용사 부사수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문장 한번 써보겠습니다. This problem is easy to, difficult인가요? 네. difficult to solv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석해보니까 이 문제는 풀기에 매우 어렵다.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라고 되어 있죠? 풀기에 어렵다. difficult가 형용사니까요. to solve는 분명히 형용사 수식어가 되겠죠. 형용사 수식은 부사가 하는 일이니까 요 투부정사는 부사로 쓰인 투부정사라고 말해도 과언이 없겠죠? 과언이 아니겠죠? 자,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 이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면 굉장히 쉬운 문장에 해당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문 굉장히 의미 있는 지문이고요. 사실상 탭스 시험에 진짜 많이 났습니다. 탭스 문법에서. 토플도 간혹 납니다. 그래서 주요한 검정시험에서 자주 났던 문제이기 때문에 수능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내신에서도 많은 책들,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책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잘 볼게요. 여기서 볼 때 말이죠. 여기서 볼 때 this problem is difficult to solve라는 문장에서 볼 때 이 문제는 풀기에 어렵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지만 여기서 좀 다른 각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의미상에 주어 있죠? 의미상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의미상의 관계. 뭐와 뭐의 의미상의 관계가 하면 this problem하고 말이죠. to solve의 의미상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시간에서도 지지난 시간에서 형용사정법에서도 명사하고 투부정사의 의미 관계를 굉장히 중시했죠. 여기서도 한번 봅시다. 이 문장의 구성상에서 볼 때는 분명히 this problem이 주어고요. 투부정사는 수식어에 불과하지만 의미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문제와 solve의 의미관계를 한번 따져보면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됩니까? 이 문제가 푸는 게 아니죠. 문제가 풀다의 의미상의 주어는 아니죠. 그럼 어떤 의미관계가 성립해요? 이 문제를 푸는 거죠. 이 문제를 푼다. 그러면 문제라는 게 문제를 푸는 거니까 의미상의 목적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뭐해? 투부정사에. 이놈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되어 있다는 거 이해가시죠? 이 문제를 푸는 거니까. 형식상에서는 목적어가 아니지만 의미관계에서는 분명히 투부정사의 목적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발상을 할 수 있나 하면 아예 의미상의 목적으로만 두지 말고 형식상의 목적으로까지 발전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is difficult to solve를 그냥 쓰고요. solve가 problem을 목적으로 취하니까 이 목적으로 취하는 걸 그냥 형식적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this problem. 이렇게 하면 의미상의 목적어였던 problem이 의미상의 목적어일 뿐만 아니라 형식상의 목적어로까지 발전했죠. 그럼 보세요. 이 문장을 한번 해석해볼까?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렵다. 이거는 이 문제가 풀기 어렵다. 한국말도 똑같죠? 문제가 풀기 어려우나 문제를 풀기 어려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국말도 똑같고 영어도 똑같죠. 그렇죠? 이렇게 전환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탭스 문법 문제에서 많이 났던 얘기입니다. 문장이 완성이 안 돼 있죠? 잘 보시면 to solve this problem이 뭡니까? 이 문장의 주어죠. 이 문제를 푸는 게 동사보. 어렵다죠?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 잘 돼 있죠? 자, 그럼 우리 알죠? 투부정사 주어가 뒤로 빠져 있으면 원래 주어 자리에 뭐 쓰는 거죠? 형식 주어, is를 쓰는 거죠. 그럼 정리하면 주어 자리에 형식 주어, is를 쓰고 의미상의 목적어였던 주어를 투부정사 뒤로 돌리면 문장 전환이 완성됐죠. 두 문장이 같은 것처럼 보여요? 두 문장이 같은 것처럼 보이면 다 된 겁니다. 이 문제는 풀기 어렵다. 이 문제를 푸는 것이 어렵다. 이게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탭스 문법 문제는 보통 어떻게 났냐면 이렇게 많이 났어요. 이렇게. 왜 이런 환상에 빠지기 쉬운가 하면 solve가 타동사죠. 타동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목적어가 이미 있죠. 여기 있잖아.
여기에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목적어로 쓰면 목적어가 중복이 된다 이거야. it을 써놔보세요. 나중에 프라블럼이 오려고 그럴 때 올 자리가 없지. 이놈이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쓰면 목적어 중복입니다. 따라서 타동사지만 비워놔야지만 목적어 이거를 취할 수도 있고 목적어가 이미 있기 때문에 또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많이 났어요. 알겠죠? 그런 각도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으로 한번 또 음미해보면 참 재밌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요 투부정사는 뭘 꾸며주죠? 형용사 꾸며주는 부사정법이죠. 투부정사 무슨 정법으로 바뀌었어요? 주어가 됐네. 무슨 정법으로 바뀌었죠? 명사정법으로 바뀌었네요. 주어를 뒤로 돌리니까 투부정사 정법도 바뀌네요. 우리가 재밌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재밌는 현상이고 이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문장 연차가 이렇게 바뀐다는 기본 구조를 잘 보시고요. 우리가 다음 강의 혹은 다음 강의에서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거로 바꿔봤죠.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로 나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투부정사의 중요한 변환 원리인 투부정사의 목적어가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다. 그 원리입니다.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우에 목적어가 저렇게 주어로 나갈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보고요. 이렇게 바뀌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때 가서 다시 돌아옵니다. 예? 자, 됐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문장 보세요. She didn't hit him hard enough to knock him down. 그녀는 그를 쓰러뜨릴 만큼 세게 친 것은 아니었다. enough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에 충분히죠.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세게 친 것은 아니었다. 투부정사가 enough를 꾸며주고 있죠. 예, knock him down 할 만큼 충분히. 그럼 투부정사는 enough를 꾸며주니까 enough가 뭐로 쓰였죠? 한번 써볼까요? hard enough to. 투부정사는 뭐뭐 할 만큼 충분히. 그 다음에 enough는 hard를 꾸며줬죠. hard가 또 work을 꾸며줍니다.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고요. 부사를 꾸며주니까 역시 부사죠. 부사를 꾸며줬으니까 부사 수식이니까 역시 부사입니다. 그렇죠? 투부정사 부사로 쓰인 부사 수식입니다. 됐죠? 쓰러뜨릴 만큼 충분히 세게 치지 않았다.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hard enough가 중요하죠. hard enough. hard enough 뭐냐? enough가 hard를 뒤에서 꾸며주고 있죠? 중요합니다. enough가 부사로 쓰이면 이렇게 뒤에서 수식합니다. 수능에 나왔던 지문 하나만 써볼게요. 앞에 지문은 생략하고요. enough money 라는 지문이 수능 문법 문제에 한 적이 있어요. 이때는 enough가 money를 앞에서 꾸며주죠? 아시다시피 money는 품사가 뭡니까? money는 품사가 형용사죠. 명사죠. money는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준 다음에 enough는 뭡니까? 형용사가 되겠죠. 아하. enough는 부사일 때는 뒤에서 꾸며주는데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수식하네요. 아하. 요게 수능에 두 번이나 문법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90년대입니다. 그래서 두 번 출제했는데 유감스럽게도 답은 아니었어요. 답은 아니었는데 두 번에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중요한 원리라고 볼 수 있고요. 토플에서도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수능에서도 두 번 출제됐어요. 꼭 기억하세요. 부사일 땐 뒤에서 꾸며진다. 형용사일 때는 앞에서 꾸며진다. 이거를 한국말로 외우면 귀찮으니까요. 예문을 아예 외우세요. hard enough, fast enough, enough money, enough money, enough money. 이렇게 외워놓으면 내가 enough money라고 왜 외웠지? enough가 앞에서 꾸며주는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고. 잠깐 낙다운이라는 단어 보니까 옛날에 얼마 전에 제가 모 스포츠 채널에서 봤던 추억의 명승부전이 생각이 나네요. 본 적 있어요? 추억의 명승부전? 네, 어느 스포츠 채널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간접 광고가 되겠죠? 추억의 명승부전이 옛날에 했던 아주 중요한 명승부전을 하는데 옛날에 홍수환이라는 권투 선수 있었어요. 혹시 아세요? 모르죠? 홍수환. 우리나라 권투 선수 중에서 아마 한국 권투 선수 중에서 가장 권투를 잘했던 가장 위대한 권투 선수였다고 볼 수 있어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한 50 넘었죠. 머리가 이렇게 벗겨져서 가끔 텔레비전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옛날에 슈퍼 패더급인가요? 그 결승전을 하는데 미국 LA인가요? 나라가 갖고 파나마 선수하고 붙었어요. 이름이 카라스키아야. 이름도 멋있죠. 카라스키아. 이놈이 그때 17살이었는데요. 제가
다 까먹었는데 이번에 추억의 명승부지 보니까 나오더구만. 당시 18전 18승 18KO. 오, 그러니까 당연히 파나마에서는 다 얘가 그냥 이긴다. 그때 챔피언 결정전이었어요. 채로 체급이 매져갖고 얘가 1위, 얘가 2위인데 2회가 접어들었는데 카라스키아가 막 때리니까 홍수환이 몇 번 쓰러졌냐? 4번 쓰러졌어요. 그럼 4번 뭐 한 겁니까? 낙다운을 한 거죠. 낙다운 4번. 낙다운 쓰겠죠? 낙다운을 4번 당했어요. 낙다운 뭡니까? 쓰러진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쓰러졌는데 못 일어나면 뭡니까? 낙아웃이라고 하죠? 줄여서 KO가 되겠죠. 요새 스포츠 룰에 따르면 3번 낙다운이면 오토매틱 자동으로 KO 판정하게 되는데 당시엔 룰이 그렇지가 않았어요. 몇 번이든지 쓰러져도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랬냐면 free knockdown 시스템이었어요. 쓰러지고 싶으면 자유롭게 몇 번이든지 쓰러져도 된다 그런 얘기죠. 4번 쓰러졌으니까 당시 이 룰의 덕을 본 거죠, 홍수환이. 4번 쓰러진 다음에 2회에서 그 다음 계속 맞았는데 거우 버터가 공이 살려줬어요, 공이. 3회가 접어들자 갑자기 홍수환이 한 방 치기 시작하는데 계속 앞으로 1분 동안 칩니다. 그래갖고 카라스키아가 어떻게 되죠? 낙아웃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승리를 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유명한 말이 한국말에 하나 더해졌죠. 한국말에서 원래 쓰러져도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건 7.8기라고 하죠. 근데 이때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때 이겼다고 해서 사전오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홍수환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야. 한국어에 사전오기라는 사람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이 사람이. 스포츠 챔피언도 2번이나 했습니다. 4번 쓰러졌다가 5번째. 영어로 해볼까요? 낙다운 4번 됐다가 KO 1번으로 이겼다. 낙다운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낙아웃이 중요한 거죠. 아시겠죠? 낙다운 하니까 갑자기 홍수환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홍수환 기억을 하시면 혹시 낙다운 낙아웃은 안 까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잠깐 얘기 좀 해봤습니다. 자, 계속 한번 넘어올게요. 20페이지 넘어갑니다. 야, 20페이지는 enough to와 so that이 나왔죠? 자, enough to 부정사도 절로 바꾸려면 so that절로 바뀝니다. 자,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죠? so하고 that이 떨어져 있는 건 지난 시간에 제가 했습니다. so와 that이 떨어져 있으면 뭐와 같다? 떨어져 있는 so as to와 같죠? 그래서 빈칸에 뭘 집어넣을까요? so as to와 같다. 그럼 so as to와 enough to 그러면 근본적인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 있는 예문도 바꿀 수가 있겠죠? He was wise enough to understand the resul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결과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했다. 결과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똑똑했다면 이해했다는 얘기고 똑똑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so that 구문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바꿔볼게요. He was wise enough to solve the problem인가요? 네, solve the result. solve가 아니고 understand군요. understand the result. 네. 결과를 이해할 만큼 충분히 현명했다. 그럼 결국 똑똑해서 이해했다는 얘기죠. 자, enough to 구문은 enough가 wise를 이렇게 뒤에 속문주고 있죠? 형용사니까 enough가 부사임으로 뒤에 속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so as to로 바꿔볼까요? so as to는 어떻게 됩니까? so as wise to죠. 자, 뭐가 중요한지 알겠죠? 이 ot은 wise의 위치를 잡으세요. enough는 뒤에서 꾸며주니까 wise enough. so as to는 앞에서 꾸며주니까 so as wise to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as가 여기죠? 네. so wise as to죠. 실수를 했네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so wise as to. 자, so as입니다. so wise as to. 어쨌건 so는 앞에서 꾸며주고 enough는 뒤에서 꾸며주니까 so wise as to가 되겠죠? 위치 조심하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so that절로 바뀌면 so wise that he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이해할 수 있었다는 거니까 가능했다는 얘기죠? 자, was able to나 could를 쓰면 되겠죠. 시제가 과거니까 could understand. 보이죠? so wise that so that 꿈입니다. 같다는 거 아시겠죠? 자, 어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굉장히 중요한 어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to 구문, to for 구문 아마 다 아실 겁니다. to는 to 부정사 구문이고요. to for는 명사 구문이죠. to for 구문. so that 캔낫이 되는 거 아마 모르는 학생 없을 겁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아니고서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굉장히 두고두고 중1서부터 고3 때까지 두고두고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항상 까먹지 마시고요. to for so they cannot 기억하세요. 돌이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올릴 수 없다. for me to lift죠? 요것도 한번 써볼까요? 예. 지우고 해볼까요? 자. this stone이죠? this stone. 자, this stone.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자,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어올릴 수 없다죠. 투투니까. 자, 바꿔볼게요. so they cannot으로 바꾸죠. This stone is so heavy. S2 해도 됩니다. 예, 그럼 not to로 해야겠죠. so as not to 해야겠죠. 제가 so that for me가 to 부정사의 의미상에 주는 거 이제 보이죠? 그래서 I 현재 시제죠? 네. can't lift. 맞았습니까? 이 돌은 무거워서 내가 들어올릴 수 없다. 자, for 목적형은 주어로 바뀌고 to 병사는 동사로 바뀌고 can't 했고 so that cannot 했죠. 맞았어, 틀렸어요? 맞았습니까? 틀렸습니다. 왜 틀렸느냐? 이게 말이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일반적으로 무조건 외워서 to가 so that cannot으로 바뀌면 is이 들어간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렇게 배우는 거 참 문제 있습니다. 무조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럴 때가 있는 거야.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lift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타동사죠. 뭐뭐를 들어올리다.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왜 목적어가 없을까? 목적어가 여기 있으니까. 아까 저기서 했죠. 목적어가 저기 있으니까 여기는 it을 쓰면 오히려 안 되죠. 목적어가 저기 있는데. 그럼 중복이잖아. 뒤로 못 가잖아. 그런데 이 경우는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안 쓰면 틀려요. 왜요? 이 문장은 절이 몇 개입니까? 한 개죠. 이 문장은 절이 몇 개예요? 2개 아닙니까? 즉, 이 절과 이 절은 딴절이죠. 각각의 절은 완성적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문장은 안 쓰는 게 완성적이죠. 왜? 저기 있으니까. 같은 절 내에서. 하지만 이 문장은 두 절이 다르니까 이 문장의 절도 완성적이고 이 문장의 절도 완성적이어야겠죠? 안 쓰면 틀린 거죠. 이 목적어는 저기 있는 건데 저건 딴 절에 있는 건데 내 절에는 없잖아요. 내 절에도 가져와야지. 그러니까 이시죠. 반드시 일이라는 보장은 없죠. 그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그래서 혹시 중학교 학생들 본다면 이게 왜 이런가? 의미상의 목적어로 갖고 있던 것을 2개의 절로 분리되니까 목적어로 표현해줘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되고. 그 다음, to not 나왔죠? to not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 to not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to가 so that 주어 can't니까요. to not to가 되면 여기 not이 또 추가된 거죠. 그러면 기중부정은 강한 긍정이 되겠죠. 따라서 보통 to not는 so that 주어 cannot but 동사원형이라. cannot but 동사원형은 뭐뭐 할 수밖에 없다거든요. 할 수밖에 없으면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한다는 얘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건 한다는 얘기니까 한다는 관점에서 결국 긍정문이 됐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뭐 이렇게 한다고 뭐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신 상황에 맞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이 구문보다 더 중요한 구문이 있는데요. 더 중요한 구문이 바로 밑에 있는 구문입니다. not to 구문이죠. not to. not to 구문을 하게 되면 뭐뭐 할 수 없을 정도로 뭐뭐 하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You're never too old to learn이라는 예문 있죠? 이 예문을 한번 같이 써보면서 해볼까요?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유명한 proverb, 속담이죠? You're never too old to learn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to 구문이 아니고 not to 구문이 됐습니다. not to 구문. 자, not to 구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to 앞에 not이 붙은 거니까 아까 식으로 하면 so에 not이 있고요. 그죠? not so old that can't가 더 있는 거죠. 한번 봅시다. to가 so that can't죠. 보이죠? to가 so that can't. never가 있었으니까 그럼 never를 not을 뭐 never 해도 되겠습니다. 됐죠? You are never so old that you can learn.
그럼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연습해보세요. 너무 늙어서 못 배우는 경우란 있을 수 없다. 너무 늙어서 못 배우는 경우란 없다. 늙어도 배울 수 있다죠. 이런 경우는 두 개의 절에 부정어가 흩어져 있죠. 이쪽도 부정문, 이쪽도 부정문이죠. 부정문 두 개가 양쪽에 배치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합적으로 보면 양자 긍정, 강한 긍정 구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 써놓을까요? However old you are 혹은 you may be, you can learn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긍정문 두 개로 바꾼 거죠. 아무리 늙어도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ot to 구문 앞에서 했던 거 있죠. not to 구문은 그냥 can't의 부정이 됐으니까 그냥 뭐뭐해서 뭐뭐 한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했던 앞에 했던 거 있죠. 앞에 건 not to 구문, not to 구문 아니고 to not 구문 죄송합니다. to not 구문 앞에서 했던 to not 구문은 so that cannot에 부정을 했으니까 그냥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not to 구문은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경우라는 없다는 얘기니까요. 아무리 뭐뭐해도 뭐뭐하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뭐할 수 없을 정도로 뭐뭐하지는 않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 밑에 아무리 뭐뭐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써보세요. 아무리 뭐뭐해도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다 했네요. 다 했고요. 자, 이제 마무리 좀 지으면 되겠습니다. 마무리 지으면 마무리 짓는 건 제가 같이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자, 각자 좀 개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숙제를 내줄 테니까 포즈하고 한번 해보시는데요. 지금 포즈하지 마시고요. 제 얘기 좀 듣고요. He was wise enough to explain to me. 그는 나에게 그것을 설명할 만큼 충분히 현명한 사람이었다. He was wise enough to explain it to me. 그런 얘기죠. 요거를 투부사정법, 부사정법 결과로 바꾸라고 되어 있죠. 결과로 바꾸라는 것은 so as to로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왼쪽에 so as to 구문. so 띄고 as to죠.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두 번째, 복문으로 바꾸라는 거. 복문이라는 것은 컴플렉스 센텐스인데요. 복문. 예, 복문이라는 것은 절이 두 개고요. 예, 종속접사로 이어져 있는 문장을 말합니다. 그런 말은 알 필요 없고요. so 대절로 바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에 so 대절로 바꿔보자. 세 번째, 투부정사 형용사전법은 옆에 써놓으세요. have the 명사 투부정사. have the 명사 투부정사로 바꿔보자. 네 번째는 투부정사 없이 부사를 사용해보자 하는 얘기죠. 요거를 부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사 플러스 명사. 요건 요건 먼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You had the kindness to show me the way. 이렇게 해볼게요. 당신은 나에게 길을 가르쳐줄 만큼 충분한 친절을 가졌다. 그럼 결국 당신이 친절해서 나한테 길을 가르쳐줬다 그 얘기죠.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wisely. 저 kindly죠. 죄송합니다. kindly showed. 같죠? 친절하게 나에게 길을 가르쳐줬다. 차이가 없죠. 이런 각도로 한번 그 문장을 한번 바꿔보자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수학적인 공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도 바꿔보고 저렇게도 바꿔보자. 이렇게 좀 가볍게 생각합시다. 모두 공식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저렇게 바꿔도 뜻은 다 같구나. 비슷한 구문이 되는구나. 이렇게 정도 생각하면 되지.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이런 걸 굉장히 따다다다 외워야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 밑에 판단 플러스 감탄문 있죠. 판단의 부정사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죠. 하다니 그걸 감탄문으로 표현해보라. 그 다음 그 밑에 투부정사 명사용법은 좀 전에 했던 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연관이 있고요. 자,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포즈 하시고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포즈 했다가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포즈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도 되겠고요. 플레이 버튼을 눌러도 나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우고요. 여기 한번 같이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He was wise enough to explain it to me죠. 나에게 그것을 explain 할 만큼 충분히 wise했다. 자, 그럼 먼저 so as to 구문으로 바꿔봅시다. He was 뭘 조심하라 그랬죠? 어순을 조심하라 그랬죠. So wise 맞고 있습니까? as to explain. 자, 뒤에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복문으로 so 대절로 바꿔보자. He was so wise that. 절이 나오면 뭐가 나온다? 주어 동사. He could explain.
could 안 쓰고요. 그냥 explained 해도 되겠죠. 상관없습니다. 됐습니까? He was so wise that he could explain. 됐죠? 그 다음 뭐 할까요? 두 번째 형용사용법을 해봅시다. He 과거형이죠? had the kindness. kindness가 had the wisdom to explain. 그 다음 간단하게 줄일 수 있겠죠? He wisely explained.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어떻게 해보라고요? 네, 판단의 감탄문으로 해버렸어요. 감탄문은 쉽죠? How 해도 되겠고, how wisely 할까요? How wisely he explained. 그죠? 그러니까 설명하더니 얼마나 현명했는가. 그죠? 이렇게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how wise 해도 되겠죠? He was 이렇게 되겠죠. 뒤에 게 좀 덜 어색하네요. How wisely he explained. How wise he was죠? 이렇게 하면 그냥 이렇게 돼. it to me죠. it to me가 되겠죠. 그는 참으로 현명하게도 나에게 그것을 설명해 주었도다. 이렇게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투부정사가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투부정사 보이겠죠? To explain it to me. 판단의 근거 나왔죠? 나에게 그것을 설명하더니 그는 얼마나 현명했던가. 그는 현명하고도 나에게 그것을 설명했도다. 나에게 그것을 설명하더니 얼마나 그는 현명했던가.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여기서 하는 의도는 감탄문과 판단을 사용하라니까 이 문장에도 좋은 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명사정법이 된다면 아까 기억나죠?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죠? he가 explain한 주체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It was wise. 그는 so wise. 다음에 of him to explain it to me. 나에게 그것을 설명한 것은 참 현명한 일이었다. 여기서 왜 for를 쓰지 않고 of를 썼는가 하는 것은 지금의 얘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의미상의 주어, 다음에 진주어. 힘이 explain 한 것이 wise했다. 가주어 it을 써서 명사정법으로 분명히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 상태에서도 감탄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How wise. 이건 was라고 하는 게 좋겠죠? How wise it was. 그죠? Of him to explain.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가주어 it을 써서 이때는 이루어지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뭐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요. 그가 explain한 것은 참 현명한 일이었도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뭐 설명한 그만큼 현명해서 설명했더나 그걸 절로 표현하건 have the wisdom to라고 하건 아니면 감탄문으로 표현하건 안 하건 명사정법을 쓰건 간에 어쨌건 현명했고 설명했고 이렇다는 얘기죠. 그런 식으로 문장을 한번 쭉 바꿔봤습니다. 자, 끝까지는 다 못했다 하더라도 중간까지는 해봤죠? 중간까지는 혼자 했을 거고 뒤에 문제는 좀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How wise he was to explain it to me. How wise it was of him to explain it to me. 됐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럼 됐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다 했고 나머지만 좀 하면 되겠습니다. 퀴즈. 다음 양문장의 차이에 유의하여 해석하고 각각 복문으로 바꾸시오. He is sure of succeeding과 he is sure to succeed가 있습니다. He is sure of succeeding과 he is sure to succeed. 자, 한번 지워볼까요? 예. 자, 왼쪽 자리에다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he is sure of succeeding. 이것도 내신 교과서에서 참 왕왕 나오는 지문입니다. He is sure to succeed. 자, be sure of하고 be sure to는 뜻이 다른데요. 뜻 자체가 다릅니다. be sure of는 뭐뭐를 확신하답니다. be sure to는 확실히 하답니다. 확실히 뭐뭐하다. 그럼 차이점 한번 보세요. 그는 성공을 확신한다. 누가 확신하는 거예요? 히가. 누가 성공하죠? 그는 성공을 확신해. 지가 하는 거지. 즉 성공도 지가 하고 확신도
지가 하네요? 그렇죠? 근데 요거 두 번째 게 없어요. 그는 확실히 성공할 거야. 그는 확실히 성공하지. 성공 누가 합니까? 역시 희가 하죠? 근데 그는 확실히 성공할 거야. 누가 확실하는 거야? 희가 하는 게 아니죠. 확신 주체는 스피커입니다. 즉 I에 해당하겠죠. 혹은 여러 사람의 말을 빌어서 할 수도 있지. 그는 확실히 성공할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다들 그렇게 생각해. 일반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be sure와 be sure to의 차이점은 누가 성공하는가의 차이가 아니고요. 확신 주체의 차이점입니다. 확신 주체가 다르네요. 그럼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be sure of는 be sure 대절로 바꿀 수 있는데 be sure 대절도 이거와 같습니다. 뜻이. be sure 대절도 확신하답니다. 그럼 바꾸면 이건 그냥 바꾸면 되겠죠. He is sure that he will succeed. 여기서 will은 추측이 되겠죠. 예측의 will입니다. 미리 할 때 배웠죠? 그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다. 자, 확신하는 것도 he, 성공하는 것도 he, 보이죠? 두 번째 거는 그는 확실히 성공해. 이게 나의 스피커의 확신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I am sure가 되겠죠. That he will succeed. 자, be sure to 구문과 be sure of 구문의 차이점이 보이죠? 여기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고 바로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확신 주체의 차이점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일반인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It is certain that. sure는 사람 주어에 대해서 씁니다. 그래서 I am sure라고 하고요. certain은 사람 주어에 대해서 쓸 수도 있겠으나 be certain 대절일 때는 대절이 certain하다. 이렇게 사물에 대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ure는 it is sure 대절 그러면 안 됩니다. sure는 어떤 행동이나 사물에 대해서 sure하다 이렇게 할 수 없고요. sure를 그렇게 보호로 못 쓴다는 거죠. 사물에 대해서는 certain 대절로 바뀌면 되겠죠. 자, 그렇게 이해가 갔다면 그 밑에 중요 표시가 왜 뜻이 같은지 아시겠죠? I am sure of his succeeding. hi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is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his의 succeeding을 sure한다가 된 거지? 확신은 내가 하고 성공하는 건 his가 됐죠? 이런 his를 동명사의 의미상의 조어라고 합니다. 오른쪽은 he is sure to succeed가 됐죠? 자, be sure to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확실히 성공할 거야. 왼쪽은 나는 그가 성공할 거라고 확신해. 오른쪽은 그는 확실히 성공할 거야.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문장이 같을 수밖에 없죠. 주어도 바꿔치기하고 의미상의 주어도 집어넣으니까 좀 달라졌죠? 이해가겠죠? 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독립부정사 이제 이런 걸 뜻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독립부정사라는 건 뭡니까 하면 주절과 독립적으로 쓰이는 부정사란 말이죠. 이디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디옴이니까 다 외워야겠습니다. 보통 뒤에 커머가 나오는 경우가 많죠. 자, 부사인 경우 다 커머가 나옵니다. 볼게요. 주로 조건과 양보로 쓰이는 건 뜻이 보통 한다면 또는 할지라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So to speak, so to say 나왔죠? So to speak, so to say. 말하자면이죠. 말하자면. As it were 라는 이디옴도 있습니다. To put it another way 나왔죠? To put it another way. put은 네모치세요. put, 영영사전 문제 유형으로 날카로운 쓰기 많습니다. put의 뜻은 express입니다. express. 표현하다. put이 표현하다는 거 잊지 마세요. another way니까 다른 식으로죠? To put it another way 그러면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다른 식으로 말해서죠. 다른 식으로 말해서. 역시 뒤에 커머스는 부사입니다. 유사어 뭘까요? 다른 식으로 말해서 in other words죠 뭐. 예. That is죠 뭐. That is. 또는 that is to say. 자, 수능에 항상 나오는 유형이 뭐죠? 연결사 유형이죠. 연결부사, 접속부사의 경우에 in other words, that is to say 또는 to put it another way. 수능 내신 공이 중요한 표현이겠습니다. 별표 꼭 쳐놓으세요. To tell the truth도 모르면 지금 수능 이 강의를 보시면 안 됩니다. 넘어가세요. 보시면 안 되는 사람이야. 딴 공부하세요. 네? 다 알죠? 진실을 말해서. 진실을 말하자면. 네. To be honest, to be frank with you. 중학교 때 많이 했죠? 솔직히 말해서. To speak strictly. 자, strictly 뿐이 아니고 어떤 부사든지 올 수 있겠습니다. strictly 밑에 그냥 부사 이렇게 써주세요. To speak 부사.
여기서 strictly 쓰면 엄격히 말하자면이죠. 엄격히 말하자면. 그거는 이렇게도 많이 쓰죠. strictly speaking. 같다고 쓰시고요. 이거 같은 게 아닙니다. 지금 하는 거. strictly speaking. 자, 이렇게 쓰면 나중에 배우는데요. 분사입니다. 분사. 분사 구문이죠. 독립분사라고 하는데요. 이 독립분사하고 독립부정사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to say the least 나왔죠? to say the least. 자, 그것도 유사어 써볼까요? roughly speaking. to say the least, roughly speaking. 대충 말하면이죠. 대충 말하면. 대충 말하면. 그러니까 정교하게, 자세하게 규정을 안 하고요. 대충 표현해 보자면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make a long story short 나왔죠? to make a long story short. 긴 이야기를 짧게 꾸며보면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짧게 말하면 그렇게 쓰세요. 짧게 말하면. to be brief, in short 다 같은 거죠? 짧게 말해서 전부 커머 찍는 부사입니다.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not to speak of, let alone 전부 외우셔야 됩니다. 이 네 개. not to mention, to say nothing of, not to speak of, let alone 전부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 자, 오른쪽에 있는 needless to say 있죠? needless to say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 선생님, 다 같은 건데 왜 네 개는 같은 표시해놓고요. 오른쪽은 슬래시로 해서 구분해놨어요. 지금 뜻에서 기억이 나죠? 앞에 거는 뭐예요? 뭐뭐는 말할 필요도 없이고 지금은 그냥 말할 필요도 없이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요거 앞에 거 네 개는 뭐뭐는 이라고 얘기할 때 요게 뒤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앞에 네 개는 전치사입니다. 써놓으세요. let aleone까지는 전치사예요. 반드시 뒤에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됩니다. not to mention 명사, to say nothing of 명사, not to speak of 명사, let alone 명사. needless to say에서 say는 목적어를 대절 말고 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못합니다. 명사 목적어를 취하지 못하는 면에서 명사 목적어를 못 취하는 자동사입니다. 대절이라는 목적어는 취하지만 needless to say는 뒤에 커머가 옵니다. needless to say는 부사입니다. 커머가 오는 옛날에 95년도 경희대 본고사였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하도 옛날이라서 needless to say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본고사는 그냥 주관식이거든요. 빈칸이 3개 나오고 커머가 딱 찍혀있어. n으로 시작하는 적절한 단어를 문맥에 맞는 걸 써놓으시오. 이게 본고사 문제였어요. 95년도 경희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말이죠. 어떻게 해요? n으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3개로 들어가는데 해석을 해보니까 분명히 말할 필요도 없이거든. 그러면 애들이 이걸 그때 달달달 외웠으니까 n으로 시작하는데 3단어로 된 건 not to mention과 needless to say 두 가지가 있죠. 답이 뭘 묻는 거야? 콤마가 찍혀 있으니 목적어를 취하지 않는 부사를 묻는 거지? 당연히 답은 needless to say가 답인데 not to mention이라고 쓴 학생들이 유감스럽게도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답을 못 받았겠죠? 자,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to begin with, to start with. 우선이죠, 우선. 네, above all입니다. 우선 above all. 자, 그 다음에 좀 따라가서 쓰기가 힘드시면 좀 끊으면서 보시면 되겠죠. 그게 참 간편하네요. to do one's best. 최선을 다하자면. 최선을 다해서. to do one justice. one이 간접 목적어고 justice가 직접 목적어입니다. one justice. 공정히 평가해 보면. 공정히 평가해 보면. to be sure. 확실히죠. 확실히. strange to say. 이상한 이야기지만. 이상한 이야기지만. to make matters worse. to make matters worse. 설상가상으로죠. 설상가상이라는 한국말도 참 재밌죠. 눈 위에 서리가 왔다. 설상가상으로. to make matters better 그러면 더 좋아졌다는 거죠. 금상첨화라고 하는데요. 비단 옷에 꽃을 그렸다. 그런 얘기죠. 좋은 일이 겹쳐서 온다는 얘기인데 이걸 설상가상 금상첨화라고 처음으로 번역한 어떤 책이 있었죠. 40년 전쯤에. 그래서 아직도 상당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꼭 그렇게 하다는 건 아니죠.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서 to make matters better. 나쁜 일이 점점 더 나쁜 일이 일어나서 to make matters wors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던 그런 어떤 관성이 있어서 많은 교과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외워두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능 민출 관용 어구 꼭 외워야겠죠? be likely to 뭐뭐 할 것 같다. 유사어 참 많죠? 생략하겠습니다. be ready to 됐죠? be sure to 했죠? be eager to be eager to 뭡니까? 뭐뭐 하고 싶어 한다. 열망이죠, 열망. 자, be afraid to 넘어가고요. be willing to가 아까 be eager to와 같죠? 의지와 열망이 있는 거죠. be eager to와 be willing to가 같고요. be unwilling to 나왔죠? be unwilling to는 꺼려하다죠. 꺼려하다. be unwilling to의 유사어 하나 써놓으세요. be unwilling to입니다. be reluctant to. 요게 unwilling의 유사어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be due to. 자, be due to 나왔네요. due는 참 뜻이 많죠. 독해 과정에서 많이 나오죠. be due to 부정사 그러면 뭐뭐 할 예정이다. be due to 명사하면 뭐뭐 때문이란 거 다 아시죠? 그 외에도 뭐 지불해야 한다, 기일이 되었다, 적절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두 개만 꼭 외워놓으세요. 전치사로 쓰이는 to 뒤에서는 때문이다. to 부정사로 쓰이면 예정이다. 자, 아까 제가 to 부정사 수거와 전치사 to의 수거에 대해서 전 시간에 잘 얘기했죠? 그런 각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be free to. 오른쪽에 또 하나 더 있네요. be supposed to. be supposed to.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많이 쓰이죠? 뭐뭐 하기로 되어 있다. What are we supposed to do? 우리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be free to. 마음대로 뭐뭐 하다. 자유롭게 하는 거죠. 자, be quick to 생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to 부정사 부사정법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어서요. 3번으로 쪼개려고 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서비스한다는 생각에서 40분 이상씩 잡았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 힘들 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강의보다 기니까 그만큼 내용이 좀 복잡 단단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요. 꼭 복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죠. 원형 부정사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 도 기대해 주십시오. 자, 수고하셨습니다.